돈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사 먼저 1위 싸움, 쟁탈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 1위 자리를 두고 올해 들어서만 8번 정도가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BM인데요.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죠. 이 초반 때는 그래도 좀 셀트리온이 잘 버텨줬다가 요즘 에코프로 BM이 치고 올라가는 양상. 네, 오늘 좀 꺾이는 모습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총 격차 5천억 원 정도, 올해 1위 자리 8번 맞교환. 두 회사 모두 3분기도 호실적 전망입니다. 둘 다 좋으면 좋고요. 근데 하나가 꺾여서 불명예스러운 1위 자리 차지하는 것도 씁쓸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전망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 중요한 포인트는 둘 다 좋은 회사입니다. 셀트리온도 좋은 회사고 에코프로 BM도 좋은 회사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램시마가 드디어 이제 원약보다 더 잘 팔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소재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뭘 느꼈냐면 누가 1위가 되든 별로 상관없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누가 1등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관전 포인트보다는 주식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리온이 시총 1위로 올라온 게 언제냐면 제약바이오가 올라왔을 때 셀트리온이 올라왔어요. 그전에 뭐였었죠? 플랫폼과 관련된 것들이 1위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서 셀트리온이 1위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보이지도 않던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올해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라고 올라선 겁니다. 2차 전지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봤을 때 고령화 테마라고 해서 제약바이오를 봤었는데 그때는 그것만 있었죠. 제약바이오만 있었고 지금은 2차 전지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당분간 이 두 개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싸움 구경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더 간다, 어떤 게 더 간다, 어떤 게 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우리 산업을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3의 다른 사람들이 튀어 올라오지 않을까요? 제3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머니투데이에서 지난해부터 처음엔 LG화학이었다가 물적 분할 이후에 소재 쪽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게 지금 올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음 산업 먹거리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보시다 보면 언젠가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올해 초에 방산 쪽에서도 말씀드린 게 금리 인상이랑 상관없이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 나실 거예요. 네. 이건 무기 판매하는데 누가 금리 따져서 무기 사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둘이 시총이 좋구나라는 개념도 있지만 결국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구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히려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분간은 이 둘의 독주가 위협할 업종은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를 아직까지 위협할 것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시 뭐 태양광 쪽이 또 치고 나오면서 뭐 그런 것들이 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뭐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고 다시 이제 뭐 어떤 뭐 게임 업종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뛰어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이 변한다라면 그 산업의 변화와 맞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2015년 이후에 우리 고령화 테마 제약바이오가 꺾였나요? 이거는 시대 흐름이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2차 시대가 열린다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안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직 저도 뭔가 제3의 뭐에 대해서는 선뜻 말씀드리긴 곤란해요.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시대는 바뀌는구나. 우리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에 대해서 가끔 기사들이 나잖아요. 10년 전 거와 지금 전 거를 보게 된다면 10년 전에는 중후장대 쪽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쪽에 오면 플랫폼이라든지 인터넷 IT 쪽들이 좀 많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주들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거 다 빠져버렸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LG화학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쪽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시가총액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공이 다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코스닥 시장 1위 자리의 예. 종목을 보면 시장에 판이 읽힌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격차가 굳건하니까. 크고 예. 꽉 잡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 분위기 요걸로 전체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은 배터리와 바이오 장세라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아직 놀아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관점. 더군다나 우리가 이쪽은 수성하는 입장이고 이쪽은 이제 치고 올라가는 입장이죠. 그렇죠. 역시 오네커가 잘 아시죠. 수성하는 입장도 굉장히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치고 올라가는 섹터가 더 매력도라든지 주가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결과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결론은 여러분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전기차 종목을 볼까요? 배터리, 소재, 장비, 부품. 지금 이제 그 전기차와 관련해서 미국에 이제 그 세제 법안이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거 당장 발등에 불입니다. 2025년에 공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미국에서 생산을 못 해요. 지금 저건 주력이 EV라든지 아이오닉인데 이거 생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을 1,00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 느낌이 다르시죠?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한다는 보조금 같은 경우 그냥 돈을 주는 건데 세금 낼 거에서 1,00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70%가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물리적으로 2025년에 공장이 완성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노이즈는 일단 라인을 지금 현재 주력으로 전기차를 주에서 만들고 있는데 미국 공장에서 그 라인을 그러면 2025년부터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노조를 넘어야 돼요. 현대차는 지금 라인을 어디에 까느냐에 대해서는 노조 협의 사항으로 노조랑 지금 현재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들 일단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같은 경우 미국과 FTA를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 대놓고 중국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FTA를 맺지 않은 나라 걸 쓰면 2024년서부터 40% 넘으면 안 되고 26년서부터는 80%, 2028년부터는 100%예요. 2년 단위로 여러분 40, 80, 100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2차 소재 업종들이 발빠르게 이걸로 이제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보시면 저는 지금까지는 소재 쪽에 아직은 무게 중심을 더 두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달리는 소재 쪽 여전히 소재다. 예, 역시 여기에 힌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철 상황을 좀 볼까요? 현대, 제철 등 철근 입찰 담합이 포착이 돼서 과징금이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2,565억 원 총 금액이고요. 많이 맞은 쪽은 현대제철. 회사 규모가 커서 동국제강도 좀 큰 비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의 입찰이 아니라 이제 과거 입찰 내용인데요.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 등의 검찰 고발 내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건설 쪽에 대란이 일어나기 이전 뉴스인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느꼈느냐? 무려 6년 동안 이분들이 어떤 뭐 정부 특히 이제 개별 어떤 뭐 민간 입찰이 아니라 정부 입찰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정부 입찰 공고가 나면 지금 기사를 저도 보니까 커피숍에서 일단 만나서 야 우리 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식당에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마지막에 또 한 번 식당에 만나서 예비로 투표하는 행위까지 연습을 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정부 입찰을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건 뭐죠? 서로 간에 어떤 뭐 그 공정 경쟁을 하는 게 입찰이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로서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숫자를 써내서 투표함에 넣고 거기서 이제 입찰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무조건 최저가 써낸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무조건 최저가 써놓게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점수 굉장히 저도 그 건설 그쪽에 참여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전화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어쨌든 나름대로 이 공정성을 귀하기 위한 수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과징금 때문에 어떤 뭐 정부 뭐 해서 입찰이 못 들어가는 업체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빼고 얘네들이 입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톤을 입찰을 하면 80톤을 입찰해서 20톤은 얘네들이 수익액으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저는 2,500억 때렸다 역대급 수익인데 한 2조 5천억 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회사가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매출로 인해서 그 자기네들이 안정적인 매출로 인해서 주주들을 속인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과징금 맞으면 저 과징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 회계로 그 재무제표가 또 망가져요. 물론 일시적 요소지만 500억씩 네. 맞았고 300억씩 맞은 거 다 손익계산서 반영해서 떨어내야 되잖아요. 소송 비용으로 떨어내야 되잖아요. 네. 또 재무제표가 또 망가져요. 처음에 부풀려서 주가 뛰어 올렸다가 이후 소송 때문에 주가 또 빠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업들을 믿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미국식으로 미국은 어떤 뭐 담화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법이 엄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과거에 어떤 기업들의 독점으로 인해서 폐해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매출액 대비해서 과징금을 거의 비례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저는 이게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절대 금액 얼마 플러스 지금과 같은 과징금. 그렇게 해야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지. 야, 밀가루 값 담합했다. 뭐 철근 값 담합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 지금 2022년에 이런 뉴스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제언을 해주신 겁니다. 네. 일벌 100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고,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건 이게 이제 과거 주가- 뉴스이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몇백억씩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거를 어느 재무제표에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상 다 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일단 순이익에서 빠져버립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일회성으로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과거 일이기 때문에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닌데 좀 큰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속은 편하진 않네요. 예. 이 환경의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 예, 투자의 관점에서 또 여쭈겠습니다. 네. 이게 담합 이슈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지금 이 철근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네. 부동산 정책 쪽 때문에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그건 좀 일어나 봐야죠. 지금 이제 정부가 250만 호 건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예. 이런 부분들 아직 이제 그 안타까운 수혜 때문에 이제 발표 좀 뒤로 미뤘잖아요.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어차피 발표 전날 미룬 거기 때문에 다 안은 나왔다라고 봐요. 갑자기 비가 왔기 때문에 미룬 거기 예. 때문에 그런 거 나오게 된다라면 새로운 어떤 뭐 트리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둔촌 주공 문제도 해결이 됐고 어제 예. 다 사인해서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는 없고 이제 철근 가격은 좀 내려가니까 어떻게 보면 재고 평가 손실은 발생할 수 있겠죠. 유가처럼 우리가 이제 정유주들이 빠지는 것처럼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결국 새로운 매출 처가들이 좀 늘어나야 되죠. 요거와 지금 사우디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우디 쪽으로 우리 철근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녹이 슬어버리기 때문에 철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국 정도 우리 정도 거리에서 그러니까 중국 철근이 우리에 들어온 이유가 거리상 가까워서 들어오는 거지 네. 우리 철근이 미국으로 수출 안 됩니다. 녹이 슬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아이디어를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